아, 프린트 13페이지예요. 자, 올려놓은 거 다운받아서 이걸로 수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배웠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 도선, 그 다음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 이렇게 확인을 했었죠.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이것들을 활용한 예를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주위에 만약에 다른 자기장이 있게 된다면 이제 서로 이제 밀거나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게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볼 건데, 이제 전자석이랑 관련된 걸 하나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랑 관련된 걸 볼 거예요. 자, 전자석은 뭐냐면, 우리 솔레노이드에서 이제 생기는 자기장을 배웠었죠? 자,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자, 코일 내부에, 자, 이렇게 코일이 있어요. 아이고.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코일 내부에 이제 자석 철심을 넣는 거예요. 철심을 넣어요. 철심을 넣으면 여기서 만약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극이 유도가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얘가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돼요. 우리 했던 거 있죠? 자, 오른 나사의 법칙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걸 찾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걸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영구 자석과 확실히 달라요. 자, 영구 자석은 일단 세기가 항상 똑같죠. 어떤 자석이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게 되면 이제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죠.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솔레노이드에서도 이제 뭐랑 관련이 있었죠? 그죠? 전류의 세기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해요. 자, 반대로 하게 되면 이제 극의 방향도 바뀌었죠. 자, 그래서 자석의 극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센 자석을 만들려면 코일에 센 전류를 흘려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랑 관련이 있었죠? 자, 전류의 세기랑 관련이 있었고, 그렇죠. 단위 길이당 감은 이제 수가 관련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센 자석을 만들려면 코일을 조금 더 촘촘히 감아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석이 있게 되고, 자, 이걸 이용한 예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전자석 기준기라고 있는데, 자, 전자석 기준기는 말 그대로 그냥 고철들이 있으면 이제 그 고철들을 들어서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꼭 전자석을 이용하냐? 그냥 자석이면 안 되냐? 자, 자석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가까이 가져가요. 붙겠죠. 붙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옮겨서 다른 데다 놔야 되는데 놓는 게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석 기준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서 딴 데다 이동시킨 다음에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다시 자석의 성질이 사라져요. 자, 그러면서 이게 다시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전자석 성질을 이용해서 고철을 옮기게 됩니다. 자, 그다음 스피커인데요.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자주 나와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 자석이 있고요. 구조를 보면 그 다음에 코일이 있고요. 진동판이 있어요. 자, 원래 이게 조금 더 다 붙어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구조를 보려고 좀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에 작용을 하냐? 자, 이 코일에다 전류를 흘려줘요. 자, 전류를 흘려주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운 쪽에서 자, 이렇게 전류가 위쪽으로 흐른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왼쪽에 N, 이제 오른쪽에 S가 유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자석이 이제 뭐 N극, S극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서로 어때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진동판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진동판이 이동하면서 이제 진동판이 이동하니까 공기 입자도 진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자, 그러면서 고막도 이제 진동하고 이제 그러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방향을 또 반대로 바꿔요. 자,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자, 방향을 만약에 반대로 바꾸면 이제 이 극이 반대로 생기겠죠. 뭐 S, N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또 청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 진동판이 이제 멀어지겠죠. 자, 그죠? 멀어지면서 또 공기 입자를 진동하고, 자, 고막을 진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계속 바꿔요. 자, 바꾸면서 이제 이 코일 안에 있는 이제 전자석이 작고 이제 극이 바뀌면서 거기에 붙어 있는 진동판이 진동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리 같은 경우는 조금 자주 나와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구조까지 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고 교과서에도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커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것도 많이 해요. 만드는 것도 하는데 뭐 그냥 종이컵에다가 이제 좀 센 자석 갖다 붙이고 또 코일 감아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자기부상 열차인데 자기부상 열차 같은 경우도 좀 문제 간혹 가다가 보이게 되죠. 자, 똑같은 원리예요.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있던 이제 그 뭐죠? 철심이 그죠? 철심 같은 게 이제 전자석이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레일의 자석과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거나 하면서 이제 그 열차가 위로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솔레노이드랑 좀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동기예요. 이 전동기 조금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전동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이제 이거는 회전하는 걸 얘기해요. 회전 운동을 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회전을 하냐? 자, 자석 사이에 자석이 있어요. 얘도 주변에 자석이 있고 거기에 코일의 전류가 흘러요. 자, 흐르면 이제 자기력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자기력을 받으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회전을 하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류자에서 극이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자석 사이에 코일이 있을 때 거기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력이 받는다. 어떻게 받는지는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이거 먼저 좀 보고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이렇게 네모칸이 있을 거예요. 이걸 좀 같이 볼게요. 자, 자기력이라는 게 뭐였냐? 자기력은 이제 자기력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죠. 자, 그리고 아니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자기장이 또 형성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사이에서 받는 힘을 또 자기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자기력의 방향을 찾는 게 또 있어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하냐 기억을 꼭 해둬야 돼요. 얘도 오른손을 이용합니다.
자, 앙페르 법칙이랑 똑같아요. 앙페르 법칙도 오른손을 이용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이용해요. 자, 오른손을 이용할 거예요. 물론 왼손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른손으로 이용하는 걸 해야지 좀 덜 헷갈려.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용할 거고요. 오른손을 쫙 피세요. 펜 놓고 오른손 피면 되고. 자, 우리 앙페르 법칙이랑 똑같아요. 앙페르 법칙에서 네 손가락이 뭐였어요? 자기장이었죠. 여기서도 이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갖다 놔요. 외부 자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어디다 갖다 놓냐? 똑같아요. 전류의 방향으로 갖다 놔요. 자, 그러면 이제 손바닥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 원래 오른나사의 법칙은 이제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에 갖다 내고 이제 감았죠. 감았을 때 이 감는 내 손가락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손을 펴야 돼요. 손을 딱 펴요. 딱 핀 상태에서 이제 내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했을 때 손바닥, 우리 손바닥으로 치잖아요. 그것처럼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에요. 자, 힘이라고 뭐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뭐 힘인데 그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니까 자기력의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 수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필 때 엄지손가락을 딱 이제 수직이 되게 내 손가락이랑 딱 수직이 되게끔 이제 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손을 이용해서도 사용을 가능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피고서 이제 엄지가 자기력,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지가 자기장, 그 다음에 중지가 전류의 방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요거는 왼손을 이용하는 거고 이제 다들 어떤 게 자기력이고 어떤 게 자기장이고 어떤 게 전류인지 많이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걸로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두 번째 그림 보면 자, 전류의 방향이 주어져 있죠. 전류의 방향이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전류의 방향에다가 이제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N에서 S죠. 저기가 N이고 이쪽이 S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되겠죠. 자, 그냥 있지 말고 손으로 좀 하면서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도선이 이제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력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리 다음에 이제 또 시험 기간 준비하면서 모의고사 좀 많이 풀어보죠. 그때 조금 많이 손으로 해볼 거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이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외부에 이제 자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석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코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도선이, 그러니까 이 코일이 이제 힘을 받아요. 자기력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왼쪽에 N이 있고 오른쪽에 S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장이 형성되죠? 자기장이 N에서 S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자기장 방향에다가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갖다 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전류가 흐른대요. 자,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전류가 자, 이렇게 들어와서 자, 이렇게 흐르게 되죠. 지금 쌤이 그리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 흐르게 돼요. 자, 이렇게 흐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좀 만나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지. 노란색으로 그린 거. 자, 이 도선이 받는 자기력을 구해볼게요. 자,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갖다 대고, 그죠?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갖다 대고,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으로 이제 내 손가락을 갖다 대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이 되겠네요. 지금 요 노란색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손바닥이 어딜 향하게 돼요? 손바닥이. 손으로 해야 돼요. 자,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이제 전류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죠? 그럼 손바닥이 어딜 향합니까? 그렇죠. 바닥을 향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닥으로 뭘 받는 거냐? 자기력을 받는 거예요. 바닥으로 자기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있는 거. 자, 반대쪽에 있는 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지손가락을 나오는 방향에다가 대고,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에다가 내 손가락을 대면 되죠. 자,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손바닥이 어딜 향해요? 위를 향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받냐? 자기력이 위의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책을 들었을 때 오른쪽은 밑으로 힘을 받고 왼쪽에 있는 면은 위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자, 회전을 해서 자, 지금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정류자가 있어요. 정류자는 이제 여기 중간이 좀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돌린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관성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류자에 의해서 극이 바뀌어요. 극이 바뀌면서 이제 반대로 또 이제 힘을 받게 되면서 자, 계속 한 방향으로 이제 코일이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쌤이 수업 때 와서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원리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자기력의 크기는 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이제 힘을 크게 많이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그죠?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클수록 이제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한 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 있죠? 뭐 전기 제품, 뭐 세탁기, 뭐 선풍기, 믹서기, 뭐 진공청소기 뭐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한 다른 예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MRI도 이제 관련이 있고요. MRI도 이제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생기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얻는 거고요. 자, 하드디스크의 저장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헤드의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을 이용해요. 다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을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가막이라고 있는데, 토가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핵융합 발전 시설에서 이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제 플라즈마를 이제 가두는 건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자, 뇌자도라는 게 있어요. 자, 뇌자도가 뭐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머리에서 두뇌 활동을 할 때, 뇌가 활동을 하게 되면 뇌세포에서 전류가 아주 약하게 발생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전류에 의해서 이 전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자기장이 아주 미세하게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 발생하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영상신호로 바꿔주는 걸 뇌자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뇌세포가 만드는 전류는 매우 작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장도 매우 작아요.
왜냐하면 만드는 이 자기장은 전류색이랑 비례하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외부 자기장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이 자기장이 이제 잘 측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란 비롯한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제 차폐된 공간,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공간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보면 좀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자기력의 방향을 확인하는 거랑 이제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문제 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스피커 이쪽도 많이 나오고 전자석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암페르 법칙처럼 얘도 손을 계속 이용하는 거죠. 암페르 법칙 때도 오른손을 이용했고, 자 이제 자기력의 방향을 확인할 때도 오른손을 이용해요. 손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다음 주에 등교를 하게 되면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